저는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 예술 감독을 맡은 임미선입니다. 이번 12번째 청주 공예 비엔날레의 주제는 공생애 도구입니다. 이반 이리치의 책 자율적인 공생애 도구라는 책에서 차용해서 공생애 도구를 주제로 이번 본전시를 마련했고요.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 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좀 사유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주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전시는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 노동, 2부 생명, 3부 언어, 4부 아카이브, 도구의 재배치라는 코너로 해서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공생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구라는 것이 우리가 이 사회를 움직이는 어떤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다 도구로 볼 때 어떤 도구를 선택해서 해야만 하는지, 사실 공예는 인류의 삶과 함께 아주 오랫동안 이로운 기여를 해왔는데요. 그런 지점에서 지금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되게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부 노동 사물의 고고학 파트는요. 지금 우리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변한 이런 지금 같은 시대에 노동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서 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작가들의 어떤 시간과 노력들을 보여주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 같은 경우는 이종민 작가의 백자인데요. 금속 제작 도구를 가지고선 백자 표면에 조각을 해서 일일이 만드는 작품입니다. 공예에 있어서의 어떤 수월성 또는 기량, 정직한 노동, 이런 것들은 본인이 만드는 작품에 대한 어떤 이해뿐만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이해, 제작 기법에 대한 완성도,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모여져야만 완성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에서부터 또 전승, 그다음에 현대공예까지 또는 공예의 수월성을 방점에 두고 그렇게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 코너는 근대적인 사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피커, 그다음에 시계, 자전거 모두 다 핸드메이드로 만든 현대 장인들의 작품들입니다. 공예품이 전통적인 사물에서부터 지금 근대 이후의 현대적인 사물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작가들의 어떤 기술, 그다음에 아이디어, 어떤 소재에 대한 활용,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는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부 생명 일상의 미학에서는 의식주를 중심으로 전시를 구성을 했습니다. 의 파트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 크라프트라고 해서 착용 가능한 공예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태국 작가 솜폰 인타라 프라용이라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의 작품의 모티브가 뭐냐면 바느질이에요. 스티치. 옷도 입고 벗기가 되게 편하고 만들기도 쉬운 그런 방식으로 제작을 하시고, 표면에는 개미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거나 자기 얼굴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은 주로 판매를 통해서 태국의 저소득층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돕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여성분들한테 바느질을 가르쳐서 그들의 삶을 돕는데 굉장히 활용을 하도록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공생의 도구로서 공예품을 또는 공예 도구를 활용하고 계시는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코너는 아트 주얼리 장신구를 전시하고 있는 코너입니다. 전 세계 9개국에서 20명의 스튜디오 아티스트들이 작품을 지금 전시하고 있는데요. 원석에서부터 말총, 실리콘, 쌀알, 머리카락까지 굉장히 다양한 소재로 표현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 장신구라고 하면 어떤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는 어떤 귀한 보석들만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소재로, 또 버려지는 소재로 이 장신구를 통해서 작가들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또는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생각할 지점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아트 주얼리 코너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벨기에 작가 피에트 스토크만의 작품입니다. 작가의 60년에 걸친 작품 세계를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이 코너를 마련을 했는데요. 작가가 산업도자 디자이너에서 시작해서 공예가로, 그리고 설치미술가로, 또 공공미술을 표현하는 작품으로 도예로 스트립 캐스팅, 그다음에 백자, 그다음에 코발트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작업을 60년 동안 하셨는데, 지금 경계 없이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경계가 없이 작업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작가가 표현할 수 있는 이렇게 넓은 영역을 통해서 작가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어떤 물질에 대한 이해, 어떤 기술적인 숙련,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의 공예가들도 굉장히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작가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작품은 한국의 유리공예가인 김원철 작가의 작품입니다. 특히나 한국 유리 같은 경우에는 조각이나 인스탈레이션 또는 이런 감상용 유리 작품이 많은데, 많은 작가분들이 조금 더 생활에 필요한 유리 작품들을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길 바라는 의미로 이번 작가분이 흔쾌히 신작으로 이번에 전시에 출품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코너는 업사이클 파트인데요. 이번 전시에 특히 강조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업사이클 재활용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쓰레기, 또 환경 오염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작가들의 아이디어와 또 제작 기술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코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뒤에 보시는 작품 같은 경우는 바나이스 앤드류 스위바이 아따라고 하는 태국 작가 작품인데, 태풍에 밀려오는 바다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소파로 만들었고요. 저 뒤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비치코밍이라는 그런 활동들이 있죠. 부표라든지 낚시 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조명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예가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로 버려지는 이 쓰레기들의 생명력을 연장을 시켜서 우리가 지속사용 가능한 그런 물건으로 만드는 그런 코너입니다. 네, 이번 섹션은 퍼니처, 그러니까 가구, 조명, 문구류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네덜란드 작가 세바스찬 브라이코빅의 작품입니다. 유연한 선의 흐름이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 다음에 섬유와 금속 재질을 이용해 갖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에 굉장히 약진하고 있는 이머징 작가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했는데요. 과거와 달리 나무만 소재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금속, 아크릴, 섬유 또는 집 같은 이런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서 지금 가구들을 만들고 있고, 더불어서 가구의 감정과 어떤 기분들을 표현하는 그런 아트 퍼니처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부 언어 감성의 분할이라는 코너입니다. 물질성과 3D 프린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변화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을 좀 보여드리는 코너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산업화로 인해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현재적인 문제들, 과잉 생산이라든지 환경 파괴라든지 도시 재생이라든지 GMO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 뒤에 보고 계시는 작품은 이정석 작가의 탐석이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자기 소외의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데, 관람객들이 오셔서 자기만의 미감을 가지고 돌을 고르시고 그것들을 뒤에 있는 선반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것들을 보시면서 어떤 자기만의 어떤 미감을 찾아가는 작품으로 연출을 하셨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작가들이 새로운 도구인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작품들인데요. 장신구에서부터 가구, 그다음에 식기, 그다음에 조형 작품까지 또는 의상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구를 선택해서 어떤 것을 만들 것인가는 지금 작가들에게는 선택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질적인 작품들도 같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물질성을 중심으로 하는 작가와 3D 프린터를 중심으로 만든 작가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감상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사부 아카이브 도구의 재배치에서는
제1차 산업혁명 이후 제4차 산업혁명까지 수공구, 전동공구, 기계 등으로 이어온 공예도구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며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사물인 공예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상상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작품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작가 물리아나의 작품 시면 속으로라는 작품인데요. 지금 해양 생태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잠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의 산호 군락지로서 그 산호가 가장 많이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작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깨끗한 바닷속에 그 생태계에 대한 기억을 담아서 지금 이렇게 석회화돼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고래뼈와 변해가고 있는 바닷속의 어떤 풍경을 지금 연출하면서 우리가 상상 속의 미래에 좀 더 아름답고 깨끗한 바다의 이미지를 이 뒷장면에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에는 지금 10,000개 이상의 노란 물고기가 달려 있는데요. 우리가 이 노란 물고기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좀 갖고자 작가분이 이런 큰 대규모 설치 작품을 전시해 주셨습니다. 이번 전시가 평범한 일상과 아무렇지 않은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